자, 기출 연습 할게요. 자, 지금 질문 받은 문제 위주로 이제 기출 연습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14번부터 질문이 들어왔네요. 자, 삼각함수 정의편입니다. y꼴 x에 대하여 대칭인 두 직선을 줬습니다. 이루는 각이 30도일 때 a와 b 값을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네요. 자, 일단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이런 문제예요. y꼴 x가 있어요. 그때 두 개의 직선을 그렸는데 원점을 지난 직선이고 이루는 각이 30도랍니다. 하나가 y꼴 ax고 y꼴 x 대칭된 직선 y꼴 bx예요. 여기 30도랍니다. 그때 ab를 찾으세요. 자,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이해 문제고요. 이때 a하고 b 값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겁니다. 기울기예요. 기울기는 뭐다? 삼각함수 정의에서 탄젠트다. 탄젠트 세이타다. 그죠? x축과 이루는 각. 얘는 x축과 이루는 각을 잡았을 때 그때 탄젠트 세이타가 기울기다. 자, 그러면 a 값하고 b 값을 즉 구한다는 것은 기울기고 기울기를 구한다는 것은 탄젠트 값을 찾으라는 건데 자, 그러면 무슨 각을 찾아야겠나요? 요 각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각을 찾아야죠. 자, 그러면 y꼴 x에 대해서 대칭이 됐고 30도니까 요 각하고 요 각하고 두 개 같을 거예요. 세 개 합쳐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나요? 그죠? 30도가 돼야 되죠? 그럼 이만큼은 60도. 따라서 a는 탄젠트 30도, b는 탄젠트 60도. 이렇게. 따라서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얘는 루트 3.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역시 삼각함수 정의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코사인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전체 문제 봅시다. 직사각형 ABCD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OA가 이루는 각을 세이타라 할 때 그 세이타를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의 값을 다음에서 찾으세요 그랬어요.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찾으세요 그랬어요. 뭘 물어보는 겁니까? 계산이 아니라 이해죠, 이해. 오케이. 자, 지금 반지름 1로 났습니다. 삼각함수 정의에서 코사인 세이타는 세이타를 이루는 동경에서의 이 A점의 좌표 x, y 중에 x가 코사인 세이타입니다. 얘가 사인 세이타고 따라서 이 반지름이 1인 원에서의 동경의 좌표를 묻는 거니까 이거는 이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의 좌표를 찾아야죠. x좌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 즉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일 때 코사인이니까 x좌표 찾아야 돼요.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 어떻게 되나요? 여기죠, 여기. 자, 직사각형이니까 요 각하고 요 각하고 같을 거예요. 그죠?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 그죠?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 이건 파이 플러스 세이타가 되는구나. 원래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요 각이 세이타인데 요각하면 요것도 세이타가 될 거예요. 그죠? 요각이 동경이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가 될 거예요. 그럼 따라서 요 점에 대한 코사인 값을 요구했으니까 무슨 좌표를 찾아야 됩니까? x좌표 찾아야 되죠? 요 점의 x좌표가 바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에 해당되겠어요. 자, 그런데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에 대해서 ABCD 점이 없어요. 그걸 찾는 방법은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어때요? y꼴 x 대칭이니까 x좌표 같죠? 그죠? 따라서 여기는 x좌표가 요점의 x좌표 하고 그 다음에 요걸 x-를 할게요. 그냥 xy를 합시다. 따라서 요 x좌표하고 요 점의 x좌표하고 똑같은 거니까 C점의 x좌표가 결국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삼각함수 정의 반지름이 1인 원에서의 x, y 좌표가 코사인, 사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6번이요. 16번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해 놓고요. 0에서 2파이 사이 각도를 주고요. 좌표 평면에 다음과 같이 주어진 xy의 자치의 길이를 구하라겠습니다. 자치. 너무 멀지 말고요. 자치는 점들이 지나간 발자취입니다. 발자취, 점들이 이렇게 지나간 발자취. 즉, 점들의 모임입니다. 즉, 이런 x, y 좌표가 모여서 자치가 된다는 것은 도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 뜻입니다. 자, 따라서 x, y 좌표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도형을 파악해서 길이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가장 기본이 뭐였는지 잠깐 체크할게요. 역시 삼각함수 정의입니다.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이 x, y 좌표의 규칙은 원위를 움직인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이었어요. 반지름이 만약에 1이 아니라 r이라면 일단 1부터 할까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표현을 저번에 선생님이 삼각함수 정의할 때 얘기했죠? x좌표가 뭐라고요? 각으로 표현하면 코사인 세이타의 제곱, y는 사인 세이타의 제곱. 이거였죠? 그래서 요 식이 사실은 각도로 표현되어 있지만 반지름이 1인에서 1인 원 위에 점을 표시하는 거나 이렇게 세이타 각으로 표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식의 이해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반지름이 r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반지름이 r이면 반지름이 1이 아니라 반지름이 r이라면 파란색으로 할까? 이거 똑같이 r배 하면 되겠죠? r배. 여기다가 r 이렇게 r 여기 만약에 r제곱이라면 반지름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가 반지름 r로 됐으니까 여기는 r 코사인 세이타. 이렇게 하면 너희들 헷갈리겠다. 다시. 만약에 반지름이 r이라면 이때 x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r 코사인 세이타. 이거는 r 사인 세이타죠. 왜? 반지름이 r배 됐으면은 그림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더 커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따라서 x, y 좌표도 다 몇 배가 되는가? r배 되니까 r 코사인 세이타, r 사인 세이타. 요겁니다. 자, 그럼 그걸 응용할게요. x좌표가 5 코사인 세이타, 일단 기본적으로 y좌표도 5 사인 세이타가 있고 x는 2가 추가되어 있고 y는 4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먼저 x, y가 최초의 코사인 세이타, 사인 세이타였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원 위 점을 나타내는 건데 5배 했어요. 그럼 5배 했다는 것은 반지름이 뭐가 됐다는 뜻이야? 5가 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2, 더하기 4가 됐어요. 그 말은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고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얘 xy는 각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코사인 사인이니까 원의 점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1이고요. 그 위에 x, y 좌표인데 중심이 좌표, 즉 중심이 원점에서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중심 좌표가 2,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xy가 이렇게 각으로 표현된 식은 중심이 2,4이고 반지름이 5네요. 반지름이 5인 원 위의 점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이 이렇게 돼서 각을 이 점 2,4를 기준으로 해서 각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xy 좌표가 여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2 더하기 5 코사인 세이타가 된다는 거고 얘는 4 더하기 5 사인 세이타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고급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소재, 즉 고난도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사용될 거니까 잘 복습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번이네요. 17번. (17번은) 앞에 기출 분석 추론 문제 분석할 때 했던 문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즉 규칙 찾기입니다. 근데 그거가 조금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역시 이 좌표를 읽어내야 됩니다. 앞에 코사인하고 사인이 줬고요. 각이 똑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각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위의 점이냐면 원위의 점을 나타내는 거고 그 앞에 AN이 곱해져 있어요. 따라서 AN은 뭘 의미합니까? 이건 반지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지름. 그때 AN이 이렇게 뭔가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 이거 뭐냐면 각을 이렇게 자꾸 변화시킬 때 원위의 점에 해당되고 반지름 값도 이렇게 변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자꾸 뭔가 변할 때 2009번째 피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2009번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고요. 규칙 찾기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를 첫 번째 방법은 이 전체를 P1 좌표, P2 좌표, P3 좌표 이렇게 쭉 나열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나열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통 이제 해설지는 이렇게 풀 텐데 이건 매우 복잡해서 이거는 말고 좀 다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즉 AN, 반지름에 해당되는 AN도 변하고 코사인, 사인, 원위의 점에 해당되는 사인, 코사인 값도 변하는데 얘는 회전을 의미하죠. 그냥 원위의 점인 거니까 각도가 변하면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반지름과 이 회전에 대한 규칙을 따로따로 파악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AN, 반지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규칙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사인, 코사인, 즉 코사인하고 사인의 규칙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자, 먼저 반지름 AN에 대한 규칙을 살폈더니 자, 첫 번째 이건 그냥 나열합니다.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3 빼기 1, 2. 자, A2를 구하니까 3 더하기 1, 4. A3을 구하니까 3 빼기 1, 역시 2. A4, 3 더하기 1, 4. 아, 이 정도면 반복이 된 규칙을 바로 찾을 수 있죠? 반복, 즉 주기 규칙입니다. 주기, 반복. 얼마인가요? 몇 개마다? 2개 항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규칙. 사인과 코사인의 규칙은 원위 점을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역시 그림을 그려서 규칙을 찾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즉,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서 반지름의 규칙을 따로 구했으니까 여기는 1로 반지름을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3분의 2파이씩 계속 회전하고 있어요. 각도가. 따라서 첫 번째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쯤 가겠죠? 3분의 2만큼 더 가면 얼마? 3분의, 여기는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2n파이 짝수가 들어가니까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3분의 6파이. 2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엔 또 여기 이렇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n 있고 1일 때 여기죠? n 있고 1일 때 3분의 2파이. n 있고 2일 때 3분의 4파이. 그 다음 n 있고 3일 때 3분의 6파이, 즉 2파이. 그 다음 n 이꼴 4면은 또 여기 해당될 거고 계속 회전하는 거니까 n 이꼴 5, n 이꼴 6, 그 다음 n 이꼴 7, n 이꼴 8, n 이꼴 9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할 거예요. 자, 어때요? 역시 삼각함수 값이 3개가 계속 반복되죠, 3가지가. 아, 이걸 보면서 역시 반복 규칙, 즉 주기 규칙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주기가, 즉 반복이 몇 개 항마다? 3개마다 3개 항마다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구체적으로 P1, P2 쭉 나열하지 않아도 반지름은 2개마다 반복되고 각도는 3개마다 반복되니까 토탈 2개 합쳐서 따라서 규칙은 몇 개 항마다 전체가 반복될까요? 즉, 2, 3. 그렇죠? 2 곱하기 3. 6개마다 반복될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규칙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2009번을 다 하지 않아도 이 규칙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P2009 얘를 뭘로 나누면 될까요? 6으로 나눴을 때 6개마다 계속 반복되니까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이용하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얘를 6으로 나눴더니 6, 3, 18
138, 29, 6, 4, 24. 즉 334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6, 4, 24, 6, 4, 24, 24니까 5가 남나요? 다 5가 되네. 즉 계속 반복하다 보면 원위치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와 똑같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즉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P5의 좌표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칙 찾기입니다. 추론이고요. 이게 규칙 찾을 때 뭐 했어요? 지금 보니까 관찰했죠? 이쪽은 좀 수열스럽지만 여기는 삼각함수의 규칙입니다. 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관찰해서 규칙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요 그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편 볼까요? 그래프편. 그래프편 질문이 25, 26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자, 25번. y 꼴 sin 2x가 주어지고 0에서 파입니다. 딱 본 순간 바로 파악해죠. 주기가 얼마입니까? 2 됐으니까 2파이보다 반, 2분의 1배 줄여서 파이가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바로 파이. 요즘이 되겠네. 파이.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y 꼴 5분의 3 그래프와의 교점 또는 y 꼴 마이너스 5분의 3 그래프와의 교점을 각각 a, b, c, d를 잡고요. 그때 요 값은 교점의 x 값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줬어요. 요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y가 5분의 3일 때, 즉 얘가 5분의 3 또는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 x 값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데 이건 구할 수가 없죠. 왜? 특수각이 아니니까. y 값이 이건 특수각이 아니죠. 특수각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직접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때 요구하는 건 뭔가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프 관찰입니다. 그래프 관찰. 그래서 추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그래프를 잘 관찰해서 전체 요구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되면 바로 문제 접근을 바꿔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보니까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도 아니고 알파 더하기 2베타. 여기 또 2감마 이런 게 있어요. 2베타, 2감마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은 이렇게 쪼개면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도 두 개 쪼개서 감마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 이렇게 쪼갰더니 자, 이렇게 둘이 딱 짝이 잘 맞춰지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추론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프에서 수능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그래프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어떤 대칭, 즉 선대칭이라든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 점대칭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마는 델타하고 이 CD가 또 선대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죠. 알파와 베타의 합은 대칭이니까 여기 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바로 2분의 파이. 그 다음 베타와 감마의 합은 B와 C가 요 점 대칭이죠. 점 대칭. 그죠? 점 대칭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중점을 이용하는 게 편하다고 했죠. 중점. 즉 베타와 감마의 중점이 뭐다? 2분의 파이다. 따라서 베타 플러스 감마 나누기 2한 게 2분의 파이다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 합은 뭐가 됩니까? 파이. 그 다음 감마와 델타. 이거는 선대칭을 이용하면 되죠. 선대칭. CD가 그래프가 선대칭점에 해당되니까 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마와 델타의 중점이 뭐다? 여기다. 이거 얼마 되니까? 2분의 파이고 파이니까 2분의 3파이죠? 얘가
감마와 델타의 중점이다. 그러면 넘기고 약분하면 얘는 뭐가 되니까? 3파이가 되겠네? 3파이. 2분의 3파이가 아니라 4분의 3파이네요. 4분의 3. 큰일 날 뻔했네. 좀 이상하다. 여기가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가 되죠. 4분의 3파이. 따라서 감마 플러스 델타는 두 개 약분하고 나니까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 알파, 베타, 감마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특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관찰! 즉 추론에 해당되는 문제 접근입니다. 그 다음에 26번. 자, 이 문제는 이제 그래프 이해의 접근 문제입니다. 자, 지금 삼각 사인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사인 앞에 개수 3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 앞에 개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알고 있죠? a, b 얘는 잘 모릅니다. 얘는 뭘 의미합니까? 얘는 직접 x축, y축 평행 이동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그래프의 좌우폭, 즉 주기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래프의 상하폭, 즉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해 문제입니다. 자, 일단 평행 이동을 차지하는 a, b 값을 구하라는 거고, 일단 알고 있는 건 상하폭하고 우리가 주기, 좌우폭을 가지고서 먼저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3이라 돼 있어요. 그럼 최대가 5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돼 있을까요? 오케이. 2죠, 2. y꼴 2. 그죠? 두 개의 중점을 구하니까 y꼴 2입니다. 따라서 y꼴 2라는 것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겁니다. 플러스 2만큼. 이게 뭡니까? 그렇죠. b죠. b. b는 바로 딱 하나. 2라는 값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를 한번 볼까요? 좌우폭을 했잖아요. 주기. 주기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치는 1하고 5죠. 여기하고 여기. 여기 얼마입니까? 지금 보니까 4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도 알 수 있죠. x 앞에 개수가 2분의 파이인 거니까 원래 주기 2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로 나눴더니 약분돼서 4. 이렇게 해서 이제 주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a를 찾아야 되는데 a를 보기 위해서 잠깐 정리할게요. y꼴 3 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표준을 고치면 이거 b가 되는 거죠? 이미 이건 알았고요. 자, 따라서 얘의 의미는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찾아야 돼요. 지금 그래프에서. 그러면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찾으면 될까요? 사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그죠? 이런 모양. 따라서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면 이 점의 위치를 정확히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점의 위치가 정확하게 y축과 만납니다. 느낌상 그러면 안 되고 정확히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를 찾았더니 이 점은 이 점하고 똑같이 한 주기만큼 간 거예요. 그죠? 차이가 4 차이 납니다. 그럼 따라서 이 점은 1과 5의 중점이 되니까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면 3이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만큼 이쪽으로 가니까 이 점은 x좌표가 뭐가 되나요? 그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그랬더니 요 점과 요 점이 어때요? x가 1, x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정확하게 중점이 뭐가 됩니까? 0이죠? 따라서 이 점에 정확하게 x좌표의 중점이 0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중점. 요 점은 y축과 만나죠. 정확하게 요 점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행이동은 이런 점, 그 다음에 이런 점, 또 앞에 있는 그런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 따라서 마이너스 a 값이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고 이제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a 값이 뭐가 취할 수 있을까요? 하고 구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수라는 거 꼭 봐야 되고요. 양수. 그럼 평행이동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요거
일단 0 돼야 되죠. 0. 평행이동 안 한 거야. 이렇게 보면 0. 이쪽은 얼마만큼 한 겁니까? 이쪽은 한 주기만큼 한 거니까 여기는 더하기 4. 즉 4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8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액값이 뭐가 나옵니까? 음수가 나오죠? 그럼 따라서 이제 이쪽을 봐야 돼. 이쪽을 봐야 돼. 이쪽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가니까 이번 또 뭘도 있을 수 있나요? 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따라서 A 값이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A 값이 가능한 것은 4, 8, 12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됐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가장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거든요. 그럼 따라서 B 값은 딱 결정됐어요. 2. 그럼 A의 최소값이 돼야 되니까 A 최소값은 뭐가 돼야 됩니까? 양수 중에 그죠? 4가 돼야 되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평행이동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상하폭도 봐야 되고 좌우폭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물어본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프의 이해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문제가 뭔가 볼까요? 그 다음 질문 문제가 30번이네요. 30번 보겠습니다. 자, 30번 역시 뭐 그래프를 주고서 역시 A도 모르고 B도 모릅니다. 그럴 때 Y = A와 만나는 점을 A,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이 원점에 한 점을 B, 원점. 그럴 때 이상한 힌트 하나 줬어요. 여기 해필 딱 90도랍니다. 그럴 때 삼각형 OAB 넓이가 4일 때 AB를 구했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언급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프 이해를 넘어서 문제 해결로 봐야 됩니다. 즉 도형의 냄새가 막 풍기죠. 도형의 냄새가 탁. 그래서 이건 문제 해결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그래프 이해만 갖고 풀면 안 되고요.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돼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알 수 있는 것을 먼저 좀 잠깐 해볼까요? 그래프가 범위가 x의 범위가 b분의 0에서 b분의 파이라 했어요. 그럼 따라서 요 b점의 좌표가 b분의 파이, 0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앞에 A 값이 그래프의 상하폭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거 정확히 A라고 줬죠? 여기는 뭐 크게 언급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A입니다. 그냥. 근데 이것만 가지고 즉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여기까지 그래프 이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입장에서 도형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특이한 게 뭐였습니까? 90도라는 거죠. 90도. 그러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금방 관찰될 거예요. 일단 선 대칭꼴입니다. 선 대칭이니까 좌우 각각 나눠지는 삼각형이 합동인 삼각형이 될 거고 수선을 내리면 그때 여기 45도, 45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도 수선을 내렸으니까 여기가 45도, 따라서 여기도 45도.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는 거죠. 세 길이가 다 같다는 겁니다. 합동이니까 이쪽도. 무슨 얘기입니까? 요 길이가 지금 이제 A니까 요 길이도 A, 요 길이도 A.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답니다. A, 0. 여기는 똑같이 2, 0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예요? 도형적 접근이죠. 문제 해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이용하면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지수가 2개고 얘하고 얘가 같다는 조건 하나하고 그다음 넓이가 4라는 조건 쓰면 이제 해결할 수 있죠. 자, 먼저 넓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넓이. 삼각형 넓이가 즉 2분의 1 곱하기 밑변 2a 곱하기 높이 a 그리고 얘는 4라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a 구할 수 있고요. a가 뭐가 되겠습니까? 약분하고 나면은 a 제곱이 4니까 a 값은 지금 양수를 취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따라서 a는 2. 그 다음 두 개 같다고 했으니까
B분의 파이하고 2예요 같습니다. 여기다 2 대입하니까 이게 4가 됩니다. 따라서 B는 뭐가 됩니까? 넘어가니까 4분의 파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 2에다가 이제 뭔가 도형을 얹어서 이제 문제 해결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조건. 그 다음 질문 문제는 33번이네요. 이거는 문제 스타일이 뭡니까? 딱 봐서 알겠지만 외적 문제 해결이죠. 여러분 이제 활용이라고 하지만 수학법이 외부 문제에 수학 문제를 적용해봐. 그래서 이건 문제 해결 중에 외적 문제 해결입니다. 자, 이런 문제 스타일 뭔가 모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뭔가 식을 하나 주고요. 이 식에 대한 요구값이 밑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식을 갖다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자를 파악한 다음에 밑에 있는 요구값을 파악해서 요구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 자, 그랬더니 먼저 y, a, b는 뭔지 보통 알겠는데요. y가 뭔지 x가 뭔지를 보통 파악해야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았을 때를 만조, 가장 낮았을 때를 간조라 하고 만조와 간조 때의 높이의 차를 조차랍니다. 몰라, 뭔지 몰라. 어쨌든 쭉 읽어가세요. 어느 날 A점에서의 시각 X,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문자. X는 나왔습니다. X는 시각입니다. A점에서의 시각. 그 다음 해수면에서 높이 Y 나왔어요. Y.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Y는 높이입니다. 사엔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했더니 ABC는 안 줬어요. ABCD는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거 뭐 상하폭, 그래프의 상하폭. 요거는 그래프의 좌우폭. 얘는 X축 평행 이동, 이건 Y축 평행 이동. 그죠? 자, 그러면 이때 A점에서 조차가 8이고 만조와 간조의 시각이 표 같다. 뭐 이렇게 말을 얽혀 줬어요. 그러면 조금 더 문제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 뭔가 요값을 줬는데 A, B, C 그 다음에 XY를 주는 게 아니라 조차란 말 줬어요. 조차. 조차란 말 아까 어디 썼는데? 여기 썼죠? 여기. 오케이. 조차가 8이란 말이 이 식에서 뭔지를 빨리 파악하러 가야 돼. 그랬더니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 높이 차라겠어. 높이 차라겠어. 높이 차. 만조, 간조 몰라도 돼요. 뭐 어쨌든 가장 높았을 때가 만조, 가장 낮았을 때가 간조인데 잘 몰라도 돼요. 어쨌든 코사인 그래프가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그죠? 그때 가장 높았을 때와 가장 낮았을 때 요때 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때 차가 얼마다? 8이다 하라고 줬어요. 8. 이렇게. 그 다음 만조와 간조는 시각이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하겠어요. 이건 표를 보고 찾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만조와 간조 있으니까 만조, 간조는 파악해야 돼. 뭔지 몰라요. 만조 어쨌든 높이가 가장 높을 때랍니다. 그 다음 간조 높이가 가장 낮을 때랍니다. 높을 때 만조, 낮을 때 간조. 그때 시각을 줬고요. 그 다음 x값이 아까 뭐였죠? 시각이었습니다. 시각. 요게 시각입니다. t. 그럼 따라서 그때 x값을 준 겁니다. 이 자료가 x값. 자, 그럴 때 만조가 3시 30분이라고 그랬고요. 단위를 시로 했으니까 여기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4시 30분 4.5 시간을 받으죠? 4.5 t 꼴 4.5 시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7시. 여기는 17시. 그 다음에 간조는 바로 낮을 때였어요. 높이가 10시 45분. 여기는 10시 45분. 여기는 23시 15분. 쓰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프를 뭐 정확히 그려도 되는데 너무 정확히 그리면 너무 어지러우니까 대략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A, B, C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래프 이해가 받침이 돼야죠. A는 뭡니까? 그래프 상하폭을 알면 되고 B는 좌우폭, 즉 주기를 알면 되고 C는 X축 평행 이동을 보면 돼. 그때 범위 잘 눈여겨보고요. A, B 양수니까 A 바로 구할 수 있죠? 즉 어디서? 이 상하폭을 보니까 A 값은 뭐다? 여기서 A는 4다.
잘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B. B는 좌우폭이니까 주기를 봐야 되죠. 주기 가장 쉬운 게 요건지 잠깐 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쉽나요? 계산하기가? 여기 더 쉬운 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이만큼의 주기를 봤더니 17에서 4.5를 빼야 돼. 그럼 얼마예요? 17, 4.5 보면 12.5인가요? 12.5. 요게 주기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주기를 이용하면 B를 구할 수 있죠? 자, 주기. 얘는 본래 주기 2파이에다가 뭘로 나눠야 됩니까? x 앞에 개수 b파이로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얼마다? 12.5다. 따라서 b 얼마다? 넘기면 12.5분의 2다. 이렇게 해서 b를 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c입니다. c. c는 x축 평행 이동을 의미하죠. 그리고 0에서 6 사이 값을 구하라 했어요. 코사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어디서부터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 여기를 잠깐 봤더니 다행히 x값이 4.5야. 0에서 6 사이야. 아, 그럼 이 잡채를 뭘로 보면 돼요? 그냥 c로 보면 되겠어. 따라서 c값은 얼마다? 4.5다. 해서 이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 코사인의 그래프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실생활에 적용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33번. 자, 33번. 역시 사인 함수가 하나 주어졌는데 그래프가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했어요. 이때 모든 정수 K의 개수만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 그래프의 의미니까 그래프에서 판단해야 돼. 사인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하는 그래프인데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여기를 지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당연히 그래프가 Y축보다,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밑에 있거나 또는 여기 접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 파악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 가장 쉽게 푸는 것. 그죠? 최대값. 즉, 이런 점들이 나타내는 최대값이 0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으면 절대 위로 올라갈 일이 없죠. 그래서 일사분면은 지나갈 일이 없지.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세우면 되고 역시 문제 해결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를 구하는 방법은 뭐죠? 여기서 최대를 결정하는 거는 K, 사인 앞의 개수하고 Y축 평행 이동 K제곱 빼기 6이 결정하죠? 자,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최대값은 즉 어떻게 됩니까? 얘가 K 플러스 K제곱 빼기 6이야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조심해야 돼. 왜? 절대값을 씌워야 돼서 절대값. 즉 기본적인 사인 함수 그래프가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X축 평행 이동돼서 요 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기본 내용 할 때 절대값 되는 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을 해결해야 되니까 내적 문제 해결입니다. 응? 고1 때 배웠던 2차 부등식을 풀어줘야 돼요. 자, 절대값 나와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좀 귀찮지만 범위를 나눠야죠. 즉, 이 절대값 안에 부호가 뭐이런 것? 부호를 나눠서 해결해야 됩니다. 즉, 뭘 때? 부호는 몇 가지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플러스 0, 마이너스. 세 가지를 나눠서 풀어야 되고요. 이렇게 나누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역시 기본 문제로 낸 게 아니라 고급 문제, 즉 고난도 문제 형태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이런 거 귀찮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K값의 범위를 플러스 0, 마이너스 세 가지로 나눠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은 작으니까 여기다 할까요? 자, 첫 번째 K가 양수일 때, 두 번째 K가 0일 때,
세 번째, k가 음수일 때 나눠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k가 양수면 k로 튀어나오니까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해결해야 되고, k가 0일 때는 0, 0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6만 남습니다. 그게 0보다 과연 작거나 같은지, 이게 맞는지 해결하면 돼요. 이건 바로 해결되죠?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k는 됩니다. k가 0은 됩니다. 세 번째, 음수일 때입니다.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k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k제곱 b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를 풀어야 되죠. 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요거 풀어야 됩니다.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요 범위 내에서만. 따라서 인수분 했더니 3 마이너스 2, 즉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오케이? 따라서 요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인데 분명한 건 k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0 되고요. 이것도 인수분해 했더니 마이너스 3이네요. 즉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2인 거니까 이 0보다 작으려면 범위는 마이너스 3. 여기가 아니라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즉 이렇게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법은 요것 또는 요것 또는 요거니까 다 이어 붙이면 k는 가장 작은 마이너스 2서부터 해가지고 쭉 가서 0 빠지는데 여기 0 들어가니까 추가하고 또 0부터 큰 범위도 밑까지 해당되니까 이렇게 마무리 k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수학 내적 문제 해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래프까지 일단 문제 풀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성질편 41번. 자, AB는 양수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범위가, 감마 값이 파이 주고요. 요상한 힌트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 코사인 감마 삼각함수가 여기 있네요. 요거. 자, 그리고 이 전체의 최대값을 요구했습니다. 아, 이 문제는 다음 단은 사실은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걸 좀 깔아놓은 것은 성질 때문에 이거 깔아놨고요. 사실 최대 최소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일단 최대 최소의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좀 잡을까요? 자, 일단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이게 뭔가요? 아, 파이 마이너스 감마입니다. 그죠? 따라서 사인, 요것만, 사인만 정리하면 2파이 마이너스 감마가 될 거고, 따라서 요거는 2파이 마이너스 감마니까 사인 마이너스 감마에 해당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사인 감마에 해당될 겁니다.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감마 전체, 사인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이 되니까 전체는 뭐가 됩니까? 9. 전체 사인 제곱 감마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자, 그럼 플러스 9 코사인 감마, 이것의 최대 치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최대 치수에서 이거 어떻게 하죠? 삼각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뭔가 치환해야 되죠? 뭘 치환해야 됩니까? 이걸 1 코사인 제곱을 고치면 코사인을 치환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코사인을 치환해서 일반 함수 그래프, 즉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치수를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y꼴 정리라고 할게요. 코사인, 즉 마이너스 9 코사인 제곱 플러스 9 코사인 플러스 9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코사인 감마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최대치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힌트, 즉 코사인 감마의 관계식을 줬을 때 이 코사인 감마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써봐야 됩니다.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즉
코사인 감마의 값을 구했더니 3AB를 넘기니까 3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양수라고 줬습니다. AB 양수. 그리고 보이나요? 일단 3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B분의 A가 될 거고 더하기 이렇게 하면 A분의 B가 될 거예요. 합인데 역수관계야. 역수관계면 이 두 수의 곱이 뭡니까? 1이죠, 1. 산술기하가 생각나야 돼, 산술기하. 즉, 크거나 같습니다. 요 곱이 막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2 루트 2개, B분의 A 곱하기 A분의 B. 요게 1이란 말이야. 약방의 감초 같은 이 산술기야. 응? 요게 이 문제의 포인트고요. 따라서 이거는 문제 해결이고, 이 산술기하까지 써야 되는 내적 문제 해결입니다. 그럼 전체는 뭐보다 크거나 같죠, 이거?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분의 1 곱하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요거. 즉, 1보다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보다 더 범위가 제한돼서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요거 코사인 감마의 범위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하나 범위를 더 찾아야 됩니다. 요겁니다. 자, 따라서 위로 볼록인 이 참수 그래프를 그리되 3분의 2서부터 1 사이 범위 내에서만 그래프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야. 그랬더니 요거 꼭점 좌표를 구하면 y꼴 마이너스 9로 묶으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1인 거니까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요거 완전 제곱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9 코사인 플러스 2분의 1 전체의 제곱이 되죠. 나머지 관심 없습니다. 왜? 마이너스 2분의 1 꼭지점 범위 벗어나니까. 즉, 이 꼭지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 범위 안 들어가죠? 따라서 실제 범위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돼. 그러면 최대는 어디입니까? 요게 최대가 되겠지. 그지? 3분의 1일 때 y값. 자, 따라서 이 최대값은 f 3분의 2 값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f라고 합니다. 그럼 3분의 2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최대값 구할 수 있겠죠? 사실 성질 문제이지만 최대 최소 문제에 넣을 거 잘못했네요. 자, 그다음에 저번에 최대 치수는 거의 다 했고요. 삼각방정식 들어갈까요? 삼각방정식. 삼각방정식 질문이 52번서부터 들어왔네요. 52번 가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평범한 방정식인데, 자, 이제 일단 볼까요?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요것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변형해야겠죠? 그죠?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변형해야 된다. 간단한 모양이 나오도록. 그랬더니 뭐 2차 이런 게 아니라 인수분해할 때 공통 묶기 하는 게 좀 좋을 겁니다. 즉 여기서 3 사인으로 묶었더니 2 코사인 플러스 1이 나와요. 여기도 2 코사인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역시 또 공통이 있죠. 공통 묶기입니다. 자, 따라서 2 코사인 플러스 1로 묶으면 3 사인 빼기 1 이거 빵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따라서 얘가 빵 또는 얘가 빵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사인 x는 3분의 1이 되는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특수각이니까 x값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여기는 특수각이 아니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실근을 다 구할 필요 없이 뭐만 구하면 된다. 실근의 합만 구하면 된다. 합만. 오케이. 네,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그렸더니
0에서 2파이네요. 3분의 1. 네, 요 두 실근 알파 베타를 합시다. 그럼 따라서 이때 두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죠? 대칭성을 이용하면 되니까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니까 얼마입니까? 파이. 요거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합이니까 구체적으로 x값 다 구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까지 2파입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역시 그때 두 실근을 알파 다시 베타 다시라 하면 그때 이건 대칭성을 또 이용해야 되죠? 여기가 파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알파 다시 플러스 베타 다시의 중점이 파이인 거니까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됩니까? 2파이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파이하고 2파이를 두 개 더하면 모든 실근의 합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55, 56번이네요. 이건 좀 비교하면서 합시다. 자, 두 개 다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는 55번은 실근을 갖지 않도록, 56번은 실근을 갖도록 이렇게 했어요. 두 개 문제 잠깐 비교합시다. 자, 요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했는데 얘는 삼각 방정식입니까? 아니면 x 2차 방정식입니까? 이렇게. x 2차 방정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x에 대한 실근 조건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조건을 쓰면 돼요. 그죠? 그에 반해서 56번. 56번은 이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입니까? 실근을 갖도록 했는데 이거는 삼각 방정식이죠. 따라서 이 삼각 방정식의 실근 판단은 선생님 그래프 이용할 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즉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뭔가를 치환해서 사인 x를 치환해서 일반 함수, 2차 함수가 될 테니까 이런 그래프를 이용할 거냐 이 판단입니다. 뭐죠? 못 그리죠 이거 2차가 있으니까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 예? 그래서 문제 형식에 따라 실근 조건이지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 먼저 55번. 자, 55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었으니까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조건 쓰면 될 거예요. x 앞에 개수, 1차 앞에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도 되겠네요. 자, 그럼 따라서 2 코사인 전체의 제곱 빼기 6 사인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요거 2차 부등식을 풀면 될 거고 그러면 코사인을 갖다가 요거 4 코사인 제곱인 거니까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고쳐서 사인을 치환해서 2차 부등식을 풀면 될 겁니다. 뭐 이후 과정은 너무 쉬우니까 기본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56번. 자, 56번은 얘는 아까 이제 접근했었지만 삼각방정식입니다. 삼각방정식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죠? sin x를 치환해서 그때 t제곱 빼기 t 이꼴 1-k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조건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고요. 주의사항은 사인을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는 -1에서 1 사이. 이것만 조심하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좀 마무리할까요? 얘를 이쪽 이항시켜서 해도 되는데 우리 이거 이항시키면 꼭점 좌표 구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됩니다. y꼴 2차 함수, t 2차 함수하고 y 값이 또 이것도 y로 놓고 y 값이 이런 상수함수 1-k를 움직여가면서 교점이 나오도록 우리가 조건을 구해도 훨씬 낫겠죠. 그러면 조금 계산이 좀 편할 겁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요거 t로 묶으면 t-1 되니까 0하고 1을 지나요. 이렇게 0하고 1을 지납니다. 따라서 범위는 -1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 내에서 교점이 존재하면 돼요. 즉 얘가 이렇게
교점이 존재하도록 움직여주면 되죠. 그럼 따라서 얘의 범위는 꼭지점, 여기서부터 꼭지점 y좌표서부터 마이너스 때 y좌표까지 이때 사이로 움직이면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서 꼭지점 y좌표 구하려면 좀 완전적으로 고칠 필요 없이 요거 0하고 1, 그 다음 중점이 돼야 되니까 2분의 1 대입하면 되죠. 2분의 1 대입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거는 어디까지 움직이면 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면 되니까 1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4분의 1서부터 2까지 해서 요 k 범위를 구하면 되죠. 그죠? 1을 없애면 마이너스 k는 1서부터 마이너스 4분의 5까지. 마이너스 1 없애면 부등호 바뀌고 4분의 5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겁니다. 네? 두 문제 잘 비교해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 질문 요청이 59번이네요. 자, 59번은 역시 이제 삼각함수하고 기타 1차 함수하고의 실근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하고 좀 결합되어 있냐면 수열 문제하고 좀 결합됐어요. 따라서 이건 복합적인 문제고 이런 문제를 뭐라 하죠? 문제 해결 중에 내적 문제 해결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삼각함수에서의 삼각방정식 문제와 수열의 문제가 결합된 문제. 이제 수능이 상당히 좋아하는 케이스입니다. 매우 수학적이죠. 자, 먼저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N을 구해야 됩니다. 뭘 판단해야 되죠? 실근 개수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죠. 자, 따라서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1차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살펴보면 될 거야. 커봐야 1, 작아야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몇 개 그릴지를 몰라요.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잠깐 판단할게요. 이거 가만히 봤더니 x 1차 함수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거죠. 기울기가. 그래서 기울기를 봤더니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 집어넣으니까 8분의 1. n에다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3파이분의 1. n 쭉 하다 보니까 n에다 3 집어넣으면 5파이분의 1.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찍어야 되니까 x 값이 파일 때 y 값이 1, x 값이 3파일 때 y 값이 1 이런 걸 생각하면 좀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7파이 이 정도만 찍어봅시다. 일단 그러면 직선을 갖다가 요 기울기를 잘 생각하려면 파이분의 요점 지날 때 직선, 그 다음에 3파이 3파이분의 1 요점 지날 때 직선, 그 다음 5파이분의 1이니까 5파이분의 1 요점 지날 때 직선. 자, 이런 걸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게요. 주가 여기까지인 거니까 빨리 그려야죠. 이렇게 슉 여기까지.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교점의 개수를 살펴봤더니 n 있고 1일 때야. 따라서 그때 A1 교점의 실근의 개수니까 교점의 개수입니다. 몇 개에서 만나죠? 여기 하나에서 만나니까 1. 자, 요거 n 있고 2일 때요. A2 이때 교점의 개수를 봤더니 하나였던 게 두 개가 증가합니다. 두 개. 그러니까 3. 그 다음 n 이퀄 3일 때 A3을 봤더니 이때보다 또 똑같은 조건에서 두 개가 더 증가해. 5.
그러면 당연히 A4는 뭐가 나올까요? 7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찰했더니 AN이 뭐가 나온다는 거야? 홀수, 즉 2n-1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이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됩니다. 시그마 500 나누기 AN에다가 요거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었더니 요거 2n 또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2n 플러스 2가 나오겠네. 그리고 n 이꼴 1서부터 24까지입니다. 자, 일단 이거 잘 정리하면 요거 2 밖으로 뽑아나오고 2 밖으로 뽑아나오면 n 플러스 1분의 그다음에 1하고 상수 뺄게요. 그러면 4분의 500. 자, 이렇게 됐어요. 보입니까? 이거 뭐죠? 분수꼴. 서고형급수죠? 서고형급수. 좀 나열해서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영상 강의 서고형급수가 올라왔으니까 요거 서고형급수는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가 빼기로 연결되니까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칠 수 있고요. 요것만 그러면 쭉 나가면 연속적으로 상쇄되고 맨 앞에 1 빼기 맨 끝에 24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25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만 곱하면 되죠? 요거만 곱하면 되죠? 수열 파트입니다. 수열. 요게 조금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약간 이거 좀 밀었다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수열까지 이제 결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예? 자, 이제 질문이 또 있나? 61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삼각방정식의 해의 개수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각이 되게 복잡한 겁니다. 각이. 사인 각, 빵의 해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각이 복잡해요? 각이 복잡할 때 복잡식 뭐 하죠? 치환했었죠? 따라서 이거 치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치환하면은 좀 범위를 좀 다시 좀 잡아줘야 돼요. x 범위가 0에서 2파이면은 세이타 범위 찾는 게 이제 필수죠. 그랬더니 이게 간단히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세이타 이꼴 파이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x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변할 때 세이타의 범위는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그래프니까. 그러니까 커봐야 파이, 작아야 마이너스 파이죠? 따라서 이 사이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세이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파이까지 이거 찾아주는 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사인 세이타가 0이 되는 이 세이타 값을 이 범위 내에서 찾아주면 되지. 그죠?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그렸더니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파이까지입니다. 그러면 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인 값이 0이 될 때, 사인 값이 0이 될 때 세이타는 뭐가 납니까? 하나, 둘, 셋. 즉, 세이타는 마이너스 파이, 0, 파이 세 개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해의 개수는 x 값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해로 하면 안 되고 다시 또 치환했던 세이타 값이 마이너스 파이, 0, 파이인 거니까 즉 세이타, 즉 파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파이, 0, 파일 때 x를 찾기 위해서 다시 이거 좀 정리해야 되죠? 그러면 코사인 x는 넘기면 마이너스 1, 0, 1이 될 거고
그때 x값은 다시 코사인 함수 그래프에서 찾으면 되죠. x는 다시 0에서 2파입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그때는 뭐가 됩니까? 파이. 그때 x는 파이. 0일 때는 뭐가 됩니까? 두 개 나오죠? 0일 때는 뭐가 돼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1일 때,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거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때는 0.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부지런히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제 뒤에 이제 도형편, 활용편, 도형편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실제 문제에서 아주 고난도는 없고요. 이제 삼각함수 편에서 가장 고난도 문제는 뒤에 활용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쪽도 열심히 문제를 선생님 접근 방법대로 한번 접근해서 열심히 풀어보기 바랍니다.